안녕하십니까. 똑똑, 여기는 인생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잘 생활하고 계시는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는지, 혹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는 가족들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자제분을 예전만큼 많이 낳지는 않으시죠? 예전에는 자제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들도 둘, 딸도 둘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왜 하필 둘 이상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둘은 돼야 서로 잘하려고 경쟁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요즘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유, 둘 있으면 안 돼요. 또 반대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왜 요즘은 둘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니, 걔네들 똑같이 해주지 않으면 서로 저쪽에만 잘해줬다고 또 원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아들, 딸을 몇 명을 두신 분이 행복하실지, 또는 아들을 두신 어르신이 행복하실지, 딸을 두신 어르신이 행복하실지,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또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해 온 사례는요. 첫 번째 사례는 할머님이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따님이 상담을 하셨는데요. 이 어머니가 시장에 같이 모시고 갔더니 너무 물건값을 깎아서 민망했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 할머니가 상담해 주셨는데요. 할머니는 슬하에 아들만 둘을 두셨어요. 큰아들은 학교 교사로 일을 하고 있고 할머니랑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고 싶을 때 자주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죠.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건 아니고요. 할아버지하고 두 분이 같이 살고 계십니다. 근데 둘째 아들, 할머니가 그리워하는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 부모된 입장에서는 막내에 대한 어떤 애틋함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첫째에 대한 든든함도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고요. 막내는 왠지 자꾸 생각나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이 이제 막내죠, 이 집에서는. 이제 둘째 아들은 변호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뭐 며느리도 있고 하니까 자주 못 가신다는 그런 얘기인데, 둘째 아들도 성격이 되게 유순하고 조용조용하고 평생 이제 키워오면서 화를 내는 거를 한 번도 보지 못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우,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둘째 아들이 친구 소개로 이제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분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생활하시는 곳이 서울인데 결혼한 지 한 5년 정도 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혼해서 이제 매해 지나가면서 할머니는 아들에 대한 이 그리움이 자꾸 쌓인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뭐 5년 되기 전까지는 어디에 가서 상담할 만큼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조금씩 모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울적한 기분이 들 만큼 그리움, 뭐 아쉬움, 이런 감정들이 있으셔서 상담을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어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아니, 무슨 뭐 큰 갈등이나 이런 상황은 없었는데 저는 아들하고 떨어져 살고 아들이 또 바쁘게 일을 하고 다니니까 아들 생일 때마다 큰 꽃바구니를 선물을 한대요. 그래서 꽃바구니가 아들 집으로 택배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 얼마 전에도 아들 생일이 있었어서 할머니가 꽃바구니를 큰 거를 보내줬대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굉장히 세련되셨어요. 꽃바구니에 이렇게 어디에서 엄마가 뭐 이런 식으로 써서 보내줬는데, 그 꽃바구니를 받으면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고맙다고, 잘 받았다고 항상 전화를 한대요. 그러니까 되게 예의 바르고 깍듯하고 어디 하나 흠 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마음도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흡족하시대요. 아들이 직업도 좋고, 그리고 살고 있는 동네도 좋고, 며느리도 성품이 좋고, 또 아들도 착하다고 했고,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질 구석이 없는데 왠지 모를 아쉬움이 생기더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꽃바구니를 보내주면 그 아들과 며느리가 전화를 하잖아요. 그거로 이제 생일에 대한 기념이 끝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런 물질적인 거나 형식적인 어떤 전화 이런 거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이 아들하고 생일 때 조촐하더라도 밥 한 끼 먹었으면 이게 그냥 어른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반찬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지어준 어른들은 따뜻하다고 하는 따순밥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어주는 따순밥 그냥 한 끼 내 앞에서 아들이 먹는 것만 보면 그렇게 흐뭇하고 배가 부를 텐데 지금은 그걸 못하고 있고 먼 거리에 그냥 전화 한 통으로 꽃배달 보내는 거 이게 답니다. 그래서 좀 왠지 모를 고맙다는 전화를 받고 나도 아쉬움만 자꾸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복지관 같은 데 다니시면서 교육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뭘 받으셨냐면 절대 아들네 집은 가고 싶다고 가시면 안 됩니다. 며느리가 아들이 말고 며느리가 어머님 오세요라는 얘기를 하면 그때 가십시오. 며느리가 오란 말 안 했을 때 할머니들이 가시면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니까 그거는 우리 어머님들이 원치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가지 마시고 오라 그럴 때만 가셔야 됩니다. 할머니 이 교육 받으신 거를 철저하게 지키고 계셨어요. 근데 이 며느리는 한 번도 5년 동안 먼저 전화해서 어머니 오세요 말을 안 했던 거죠. 왜냐하면 나빠서가 아니라 며느리도 바빠요, 모두. 둘 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워낙 바빠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서운하신 건 그런 부분들이 좀 서운하시고 또 거기다가 하나 보태어지는 건 며느리랑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사돈집 근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상담 말미에 뭐라고 이제 약간 흐리면서 하신 말씀이 사돈들은 자주 가는 것 같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뭐 통화를 할 때 좀 얘기가 나오든가 아니면 우리 SNS 같은 거 할 때 사진 같은 거 뜨거나 하는 거 이렇게 가끔 보시면 사돈들하고 사돈 어른들하고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렇게 외식하면서 찍은 사진 이런 거 보면 할머니가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거를 시샘한다기보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못하는데 사돈만 하고 있으니까 아 이게 조금 아쉽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허전하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그래서 하소연할 겸 해서 상담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이 상담 사례를 만약에 다른 데 가서 말씀을 드리든가 아니면 선생님들하고 지금 얘기를 나눠도 아들만 있으신 선생님들은 공감이 또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들을 낳으면 결혼시키면 아들을 낳아서 잘 키워서 결혼시키면 그냥 남의 아들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러고요. 딸을 낳아서 잘 키워서 결혼을 시키면 그때부터 나는 AS 하러 다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은 여성분들도 직장생활 하니까 그러니까 딸을 낳았다고 해서 결혼시켰다고 해서 딸이 전업주부로 이렇게 살림하는 경우보다는 직장을 갖고 일을 하느라고 바쁜 경우들이 많으니까 딸 결혼시키면 딸 직장 나간 다음에 내가 가서 우렁각시처럼 집 청소도 하고 먹을 것들도 이렇게 해놓고 하는 AS를 하러 다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어르신들끼리 야 그래서 아들 낳으면 이 아들 저 아들 서로 미루는 바람에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하다가 길에서 죽는데 이렇게 할머니들이 얘기하시고요. 딸을 낳으면 그러면 딸을 낳으면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딸 낳으면 부엌에서 일하다 부엌에서 죽는데 이렇게들도 또 많이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댁의 사례를 보면서 아 할머니가 작은 아들이 참 많이 그리우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내이기 때문에 더 간절함이 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할머니가 그 5년 동안은 복지관에서 교육받은 것도 있지만 너무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만 너무 베푸신 게 아닌가. 저는 부모된 입장에서 조금 내 생각을 피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금 내 생각도 얘기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저하고 이 할머니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할머니가 이렇게 말투도 딱딱하거나 상대방 감정 상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부드러우시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내가 아들과 며느리가 보고 싶다는 그 표현도 좀 부드럽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내년부터는 아들 생일에 꽃 배달도 좋지만 미리 물론 연락을 하시겠지만 서울에 가셔서 밥 한 끼 함께 하고 오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너 요번 생일에는 또는 뭐 다음번 생일에는 가서 어디 가서 식사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 할머니 입장에서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 그렇게 막 아들 바라보면서 애걸복걸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그렇게 비춰질까 봐. 근데 진짜 그런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이 둘째 아들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이유는 1년에 몇 번 만나시냐고 물어봤더니 2번 만나신대요. 2번이 언젠지 우리 알 수 있겠죠. 추석에 한 번, 또 설에 한 번 이렇게 만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우 할머니 그렇게 그 보고 싶은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달래세요? 그랬더니 저요 가끔 가다가 너무 많이 보고 싶을 때는 작은 아들 방에 들어가요. 방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들 물건들 만져보면서 아들하고의 옛날 추억들 떠올리면서 그냥 그렇게 달래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큰아들은요 할머니 그랬더니 큰아들은 그렇게 그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걘 자주 와요. 그러니까 할머니 마음에도 남편도 지금 같이 살고 있고 큰아들도 가까이 있어서 자주 오지만 자주 못 보는 작은 아들이 상대적으로 또 그립고 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할머니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이런 속마음을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가까이 살고 있는 큰아들에게 할머니의 속마음을 좀 털어놔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를 얘기를 할 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형제지간에는 대화가 아무래도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큰아들에게 할머니가 속마음을 좀 비춰놓으시면 큰아들이 동생에게 언지를 주든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는 너무 바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런 생각 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를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어서 챙겨드리지 못하는 경우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어머님이 지금 이래 너 좀 챙겨봐. 전화라도 한 번 더 드려봐 라고 얘기를 하면 아 내가 그랬었구나. 그동안 너무 일로만 중심으로 살아왔구나 이렇게 좀 반성을 하면서 바쁜 틈이라도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이럴 때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큰아들에게 그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작은 아들이 미처 챙겨주지 못하는 것들을 큰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할머니가 아들 둘이 아니고 슬아에 딸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딸한테는 속마음을 조금 자유롭게 자주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요 아들들을 어려워하세요. 근데 할머니이기 때문에 아들들은 나와 성별이 다르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게 아니고요.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들도 딸들을 좀 어려워하세요. 또 할아버지들이 아들들도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할아버지들 보고 그러면 아들들이 조금 서운하게 하실 때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서운하세요? 그랬더니 아들들이 만약에 명절에 집에 오지요. 집에 오면 아들 둘하고 할아버지하고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신대요. 근데 TV를 보다가 같이 계속 보다가 자기네들끼리 아들들끼리 이렇게 팔로 푹푹 친대요. 둘이서 서로. 그러고는 둘이 나간대요. 그게 뭐냐면 나가서 술 한 잔 마시고 들어온대요. 둘이. 그러면 할아버지는 아니 나도 술 마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생각은 아들들이고 남자잖아요. 그러면 나도 같이 가서 술 한 잔 마시면 아버지가 술도 사고 그간에 이제 부자간에 대화도 나누고 하면 좋을 텐데
아들들은 아버지를 왕따를 시키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님은 좀 쉬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배려하느라고 집에 계시게 하고 아들들끼리 나가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할아버지 표현에 하면 자기들끼리 술 마시고 올 때는 조금 아닌 게 아니라 서운해요 라고 또 그렇게들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선생님들도 집에 이제 자제분들하고 비추어서 이 사례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정답은 이거거든요. 딸도 딸 나름이고 아들도 아들 나름이에요. 이게 딸이어서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성격들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은 성격도 좋고 다 어머니에게 잘 맞추는 성격인데 아마도 너무 바빠서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챙겨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니가 그 둘째 아들을 그리워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가득한 걸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가끔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기 들어봤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먼 곳에 사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전에 살고 계시고 아들은 서울이니까 요즘 대전이면 KTX 타면 50분? 그 정도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잠깐 만나고 오든가 아니면 아들이나 며느리도 회사 일 중에도 점심시간은 있을 테니까 점심시간에 잠깐 점심만 같이 하고 오신다든가 이러면 좀 그래도 부담을 덜 느끼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배려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 연락하고 가서 만나고 아들하고 며느리 보고 오라 그러는 건 이건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굉장히 큰 시간을 내야 되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월차나 연차나 휴가도 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만 시간이 많으신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다녀오시는 거는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을 자주 못 보는 거는 사실 조금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던 거는 사돈들이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다, 또 자주 만난다 이 얘기는 챙겨줘야 될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조금 못 보는 거는 아쉽지만 사돈들이 아들처럼 내 아들을 잘 챙겨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마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은 아들과 며느리가 보고 싶지만 아들과 며느리 보는 것만큼이나 가까이 사신다고 하니까 서울에 가셔서 나들이 겸 가셔서 사돈분들하고 식사를 한 번씩 하고 오시는 것도 가셔서 그냥 다른 말 안 하시고 아유 그래도 사돈이 옆에서 챙겨주셔서 제가 한결 수월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인사를 하시고 그러면 식사 중에 결국 하는 대화의 주제는 아들 며느리 얘기밖에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들 며느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도 또 나누시고 그렇게 하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또 하시는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지금 이 할머니는 아들들을 되게 좋아하고 보고 싶어 하시죠. 근데 아유 안 보고 싶어요. 자주 안 와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할머니들도 계세요. 네. 어떤 분들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바쁘십니다. 맞아요. 할머니가 바쁘시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아들들이 할머니가 아들들 키울 때 속을 무지하게 썩였던 아들들. 그러면 아우 이제 좀 한가로운데 뭘 자주 오냐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달리 해석하면 할머니가 이 아들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는 아들들이 참 착하게 잘 자라 주었구나 이거를 또 반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썽 많이 부린 아들 두신 할머니들은요 제가 질문 드려요. 아들이 막 싫다, 밉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아들이 이쁠 때는 없었어요? 할머니 아들이 언제 이뻤어요? 그랬더니 걔는 아파서 힘 못 쓰고 누워서 잘 때만 이뻤어요. 이렇게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진심은 아니겠죠. 평생 이쁘겠죠. 평생 이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은 아들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잘 살아주면 아우 그것만 해도 효도입니다. 이렇게들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댁의 할머니는 아들하고 관계도 좋았고 해서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할머니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도 노후에 자녀가 이렇게 많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저에 비추어서도 또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 들으시면서 함께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질문하시죠.
그 결혼 후 분가한 자녀들이 그 이따금씩 부모님들께 찾아뵙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약속이나 한두씩 그냥 이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아우 안 와도 된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러는데 네. 과연 그게 그럴 때마다 찾아뵙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불편한 진실인 건지 그게 좀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쵸? 궁금합니다. 그 자녀분들이 제일 잘 모르겠는 부분이 그거예요. 야, 니들도 살기 바쁜데 됐다 오지 마라. 명절 때도 그렇게도 얘기하시잖아요. 또 뭐 얘기하세요? 용돈 드리면 아유 니들 써라. 애들 학비며 뭐며 들어갈 돈이 얼마인데 아우 나는 괜찮다. 괜찮다. 와라 이 얘기. 진짜 괜찮다가 진짜 괜찮다도 들어있어요. 사실은. 괜찮다도 들어있는데 올 수 있는 상황이면 가급적 오면 더 좋아하시죠. 근데 괜찮다는 어르신들이 안 보고 싶다, 진짜 안 오는 게 낫다가 아니라 내가 배려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어르신들 본인을 생각하기보다 자녀를 더 위하는 마음이 괜찮다라고 표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부모님들의 말씀은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요. 내가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인지, 내가 갈 수 있는 형편인지 요거를 따져보시고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아무리 괜찮다 하셔도 다녀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용돈 드리거나 할 때도 아우 괜찮다 너희들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다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 부분에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사실 못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좀 생활이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에도 저는 부모님께 조금씩 챙겨 드리는 거는 드렸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생활을 하실 만큼 생활비를 대드리는 정도는 아니어도 왜 우리 마음을 전달하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작더라도 용돈 쪽은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의 여유는 없어도 마음의 여유는 우리가 좀 지켰으면 좋겠는 게, 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뭐 용돈을 주신다든가 학비를 대주신다든가 어쨌든 우리에게 들어가는 돈을 쓰실 때에 부모님들 형편이 넉넉할 때만 우리한테 돈을 쓰셨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부모님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에도 우리에게 돈은 쓰셨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도 자녀가 나도 저거 갖고 싶어요 하면 그거 사주셨다는 얘기예요. 신발도 사주시고 어때요? 형편 어려울 때는 여기서 꼬깃꼬깃 꺼내서라도 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도 어려울 때 우리에게 돈 쓰는 거 안 아까워 하셨다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면 자식된 입장에서도 내가 어렵게 벌어도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그중에 10분의 1 정도는 떼어드릴 수 있잖아요. 그 10분의 1 가지고 부모님에게는 얼마나 큰 행복을 전달할 수 있을지는 해보시면 아실 것 같아서 저는 자녀분들이 크게 아니어도 부모님께는 항상 표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억지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이 하는 얘기, 그러니까 한 중년쯤 되신 분들이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후회만 있죠. 내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풍족하게 잘해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분 저는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합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그분들에게는 진심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그냥 누구나 늘상 하는 그냥 하는 말로 들으시는 게 아니라 아 진짜 그렇겠구나 라는 거를 깊이 느끼시고 실천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강의도 하고 방송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특강을 하러 지방을 이렇게 다닐 때도 있고요. 어느 날은 한번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강을 하러 갔는데 그 특강하러 가는 데가 가는 장소가 저희 부모님 동네예요. 근데 특강을 딱 했는데 그날따라 강의한 그 수고료를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는 게 아니라 봉투로 주는 거예요. 제가 뭐를 했을까요? 제가 특강하는데 아버지가 오셨어요. 좀 민망해요. 아버지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게 민망한데 아버지만 오신 게 아니라 저 뒤에 엄마도 계시더라고요. 특강에서 봉투 받았을 때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저는 중요하지도 않고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아버지에게 드렸어요. 자, 저는 금액을 드린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몇십만 원이다, 몇백만 원이다 하면 그 금액을 드린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 거, 나를 그대로 드립니다라는 의미에서 봉투를 그대로 드렸는데 아직도 저도 아버지도 마음속에 이게 오래오래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쬐끄만 난로가 돼서 계속 마음을 훈훈하게 달궈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실천할 수 있는 큰 거 말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라고 얘기해요. 작아도 괜찮아요. 큰 강도의 울림 큰 거 아니어도 돼요. 작은 거여도 자주 실천해 드리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행복하려고 살죠, 누구나. 근데 언제 행복한가 보세요. 배가 무지 고팠는데 집에 가서 맛있는 밥 먹고 나면 행복하죠. 그거는 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비싼 명품백 아니란 말이에요. 작은 건데 우리를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로 자주 효를 실천하는 게 그게 부모님들한테는 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 질문에 오지 마라 괜찮다는 가실 수 있으면 아무 때고 자주 찾아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부모님들이 나중에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시설에 계실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시설들이 자녀들이 가족들이 방문하는 거 오픈돼 있으니까 자주 찾아뵙는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따님이 상담을 하셨는데요. 이 따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애교도 많고 이 따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요 성격이 좀 묵뚝뚝하고요. 애교도 없고요. 부모님한테 잘 못하는 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못하는 딸 아니에요. 이 정도면 훌륭히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따님한테도 그랬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저보다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모님이 같이 살고 계시는데 이 따님은 거리가 있게 살아요. 그래서 서울에 사시고 안양에 사시고 이렇게 되세요. 근데 딸이 일을 하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선 사례에서도 그렇고 이번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요즘 현대인들이 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거 이거 참 어렵습니다. 아주 많이 노력하지 않으면 실천으로 옮기기는 참 어려워요. 이 따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 봤더니 저 부모님 자주 못 찾아봬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봬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 달에 한 번이면 많이 뵙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따님이 한 달에 한 번 언제 뵙는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남편분이 출장을 가시면 한 일주일 정도 다녀오신대요. 그러면 그때에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딸이 남편이 없을 때는 어머니를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일주일 정도씩 어머니랑 같이 지내는 거예요. 물론 낮에는 일을 하러 직장에 가고요.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오면 어머니랑 같이 맛있는 걸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녁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두 분이 나가서 외식도 하고 하는 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즐기시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쯤은 휴가를 내서 어머니랑 쇼핑도 하고 뭐 외식도 하고 장 구경도 가고 이렇게 하신대요. 그리고 이제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가실 때는. 자, 그래서 따님이 참 효도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이제 남편이 출장을 갔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제 집에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잘 생활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하고 시장 구경을 갔어요. 왜냐하면 시장 구경 가서 과일을 많이 산대요. 마지막에.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머니 여기 와 계시는 동안 어머니는 내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해드리고 했지만 아버지는 혼자 계셨을 거 아니에요, 집에. 그러니까 이제 집에 계신 아버지가 좋아하는 과일 위주로 사서 같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 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가면 박스채로 산다든가 이렇게 단위가 크게 산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시장 가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쵸? 할머니들 시장 가는 거 좋아하시죠? 그래서 시장에 가서 이제 물건을 사는데 이렇게 됐대요. 그 따님은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달라 그래서 가져오면 되는데 할머니들은 대충대충이 없어요. 시장 가셔서도 꼼꼼히 고르시고 집었다 놨다 들어서 돌려보고 이게 더 싱싱한가 이게 다 따져보시거든요. 이 할머니도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일을 고르는데 왜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 있죠. 과일은 먹어보지 않고서는 모르니까 할머니가 과일 고르면서 직원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 달아요? 라고 물어본 거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근데 그 과일 가게 직원분이 좀 교육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직원분이 할머니가 이거 달아요? 그랬더니 달아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따님도 민망하셨을 것 같긴 해요. 에이 뭐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달다 그러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머니가 크게 얘기한 게 아니라 혼자 중얼중얼 하시면서 에이 장사하는 사람들 뭐 다 달다 그러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원이 그거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었으면 그냥 에이 노인이니까 그러셨나 보다 그냥 그러고 흘려 들으면 될 거를 직원이 톡 쏴 붙이면서 할머니한테 그럴 거면 못하러 물어보냐고 물어보지 말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할머니만 있는 게 아니라 딸이 그거 얘기 들었잖아요. 딸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딸이 뭐라고 이렇게 반박의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딸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도 잘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엄마도 이 직원도 둘 다 잘못했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냥 꾹 참고 말을 안 했대요. 근데 표정은 굳어졌겠죠, 딸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저렇게. 엄마는 또 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 구박을 받아. 엄마 원망도 있고. 저 직원은 어떻게 엄마한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 손님한테. 그래서 직원에 대한 원망도 있어서 얼굴이 이제 확 굳어진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사야 될 과일들은 있으니까 이제 뭐 포도도 사고 수박도 사고 뭐 비싼 망고도 사고 이렇게 챙겨갖고 이제 뭐 1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장을 해갖고 나오는데 이 직원하고 할머니 사이에 오간 대화지 그 과일 가게 주인 아저씨는 모르잖아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주인 아저씨는 10만 원어치 딱 사가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 나오는데 그 직원도 이 딸 뒤에다 대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한 거예요. 조금 뭐랄까 좀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이 직원도 좀 눈치가 보이긴 한 거예요. 자기도 할머니 얘기를 듣고 즉시 그 감정에 말을 푹 해버리긴 했지만 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도 보고 했을 때 조금 뉘우침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뒤에다 대고 눈치 보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딸은 머릿속에 온통 아까 그 생각뿐인 거예요. 엄마한테 한마디 해줄까?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면 모처럼 엄마가 모처럼 오신 건데 뭘 그렇게 또 입 바른 소리를 바른 말을 해서 엄마 기분 상하게 할 거 뭐 있어? 그냥 하지 말을까? 말을 할까? 하지 말을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말을 못한 채로 왔고 어머니는 이제 집에다 모셔다 드려서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따님이 영 마음에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상담보다는 하소연이 할머니들은 왜 그렇게 자꾸 가서 깎아요? 나 민망하게 이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따님이 좀 묵뚝뚝하다 그랬죠? 조금 약간 보이시해요. 좀 남성스러우니까 할머니들은 왜 이렇게 깎아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걸걸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저 그때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게 맞았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생각에는 따님이 그때 어머니에게 바른 말을 하지 않았던 건 전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같이 사시거나 가까이 살고 계시는 분 같으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조금 감정이 조금 미묘해져도 풀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고 다음번에는 한 달 있다 만날지 뭐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한데 그동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따님이 만약에 그날 엄마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한다고 치면 웃는 얼굴로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좀 인상을 쓰거나 굳은 표정으로 엄마 아까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민망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서 그 감정이 할머니에게 전달되면 할머니는 진짜 모처럼만 내 딸네 집에 왔다가 마음이 상한 채로 집으로 돌아가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얘기 안 하신 건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면 어떨까요? 나중에 기회 봐서 좀 즐거운 대화가 오고 갈 때 그때 웃으면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따님이 이해 안 된다고 했던 거. 할머니들 왜 이렇게 깎아요, 선생님? 얘기하는데 그거 좀 깎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왜 그랬냐면 할머니는 깎는 거를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아끼려는 마음도 있지만요. 깎으면서 흥정도 하고 장사하시는 분하고 뭐 이렇게 농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는 게 할머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따님은 이 소비하는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그게 아니고 과일이든 물건이든 살 때는 과일도 왜 값이 조금 낮은 게 있고 같은 과일인데 좀 비싼 거 있죠. 그럼 따님은 최고 비싼 걸 산대요. 비싼 걸 사면서 깎지 않고. 그래서 따님은 소비 패턴이 뭔가 물건이든 과일이든 살 때 비싼 거 사고 제값을 내므로써 대접을 받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처럼 손님으로서의 대접을 받는 거, 그걸 위해서 나는 돈을 쓴다라고 생각하는 분인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깎으니까 뒤에다 대고 할머니 자꾸 깎아서 속상해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소비에 대한 패턴이 좀 스타일이 다른 거기 때문에 어머님이 깎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건 그냥 존중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지금까지는 어머님이 딸네 집에 오면 서울에서 동네 딸네 집 근처에서 시장을 가서 이제 사갖고 아버님 갖다 드렸잖아요. 다음번에는 어머님 모셔다 드리면서 어머님이 살고 계신 동네에 있는 시장을 한번 함께 가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어머님이 주로 가시는 단골 가게 있겠죠. 늘 다니시는 가게에서 어머님은 물건 사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거기서 보시면 진짜의 모습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도 서울에 오셔서 뭐 이게 달아요 했다가 안 좋은 소리 들으셨던 거 거기 안양의 시장에서도 늘 하던 말씀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 직원들이 어떻게 어머님한테 반응을 하시는지를 보면 이렇게 친분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대화가 아주 편안하게 오고 갔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곳에 어머님이 늘 다니시던 곳을 따님이 함께 다녀오시는 것도 그게 어머님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과일을 굳이 서울에서 사갖고 거기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머님만 혼자 가시는 것도 아니고 따님이 거기 모셔다 드릴 거라고 하면 그곳에 우리 흔히 어머니 권역, 어머니 구역에 어머님이 단골로 이용하시는 곳에 가서 팔아드리면 그게 어머님이 좀 이렇게 자신감, 자부심 이런 것도 생길까. 우리 딸이에요. 우리 딸이 여기 와서 이렇게 많이 팔아줬어요. 라는 그런 좀 목이 좀 힘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서 저는 어머님 단골 가게 가시는 것도 권해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서울에 오신다면 지금까지는 동네 시장을 가보셨다고 하면 어머님이 큰 마음 먹지 않으면 잘 가보시지 못하는 그런 큰 시장에 한번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런 데 가시면 물건도 많고 꼭 사지 않아도 일단 구경거리가 많으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즐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모이는 이 노인들의 문화가 형성되는 곳이요. 재래시장을 끼고 많이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도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가면 요즘은 이제 외국인들 많이 오기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외국인들이 많이 관광 오면서 또 역으로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동대문, 남대문 많이 갔지만 원래 예전부터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던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들 어머님 모시고 다녀오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저기를 많이 가신대요, 어르신들이. 동대문, 남대문 말고 어디 많이 가시는지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경동시장 많이 가신답니다. 예. 그리고 경동시장에 재래시장도 있고 한데 거기가 어르신들이 모이는 문화거리가 많이 형성이 돼 있대요. 그래서 저도 언제 한번 공부 삼아서 한번 다녀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그곳에 가면 노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그렇게 여러 곳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요. 한 식당은요. 문을 어서 오세요 하고 문 열어주시는 직원이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고 옛날 까만 교복 아시죠? 그 교복 입으셨어요. 모자까지 쓰시고. 그리고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 봤더니 다 노인들이에요. 테이블마다. 그리고 메뉴판을 봤더니 재밌는 게 추억의 도시락이라고 써 있고요. 3,000원인가 3,500원이에요. 근데 그 도시락 이렇게 네모난 거 아시죠? 거기에 밥 들어있고 옛날식 그 계란 하나 후라이 해갖고 납작해진 거 있고요. 그거 또 있죠. 옛날 생각하면 분홍 소세지. 분홍 소세지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3,000원인가 3,500원이래요. 그리고 참 재밌는 거 하나 있었어요. DJ 박스가 있어요. 쬐끄만 식당이에요. 쬐끄만 식당인데 식당 안쪽에 DJ 박스가 있어서 그 DJ 박스 있으면 이분이 준 오빠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도 틀어드리고 해서 저는 그렇게 경동시장 어머님 한번 모시고 가서 청가물도 보시고 또 노인들이 주로 가신다는 식당, 노인들이 주로 가신다는 카페 말고 찻집이나 다방 이런 데도 한번 같이 나들이 삼아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정도 따님이시면 여느 따님에 비해서 못한다는 생각 안 했고요. 아마도 선생님들도 들으시면서 조금 뜨끔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머, 나는 한 달에 한 번 안 가는데 이런 생각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 효를 표현하는 방법 또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 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또 그 상대에 따라서 이 방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게 또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거나 내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제일 먼저 하실 게 어머니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게 우선이 돼야 돼요. 우리 엄마는 어떤 곳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 그거를 파악하신다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작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르신들 모시고 갈 때 어느 따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제가 엄마 그 뭘 좀 사드리고 싶은데 그런 경우 있으시죠? 부모님한테 선물하고 싶은데 선물을 해다 드리면 그때는 고맙다 하고 영 안 쓰고 넣어 놓으시는 거.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엄마가 선물이니까 앞에 선물해 준 사람 바로 앞에 있으니까 싫다 소리는 못 하셨지만 싫었던 건가 보다. 그러니까 그냥 놔놓으신 건가 보다. 그러면 기왕 선물할 거면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거 선물하는 게 낫겠네. 그러면 앞으로 옷이나 뭐 이런 걸 내가 사다 드리지 말고 엄마한테 상품권을 사다 드릴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엄마한테 현금이나 상품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대계 할머니 같은 경우는요. 따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 엄마 저기 큰 대형마트 가서 장 보실 수 있게 그 상품권 선물해 드려야지 하면 그건 실패해요. 이 할머니는 대형마트 안 가시는 할머니예요. 재래시장 가시잖아요. 그러면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맞는 걸로 선물을 해드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모님 댁에 찾아뵐 때 늘 과일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집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없는 걸 사다 드리고 싶어서 부모님 집 바로 앞에 있는 과일 가게에다가 아예 돈을 드립니다. 저희 엄마가 나갔다 들어오실 때 여기서 드시고 싶은 과일 사가실 수 있도록 이 금액에서 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것도 한 가지 또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텐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네. 이 사례를 들으니까 저도 친정 엄마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사실 막내인데요. 저희 엄마는 아직도 저를 볼 때 늘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는 좀 성격이 직선적이셔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는데 이제는 제가 조금 저도 갱년기다 보니까 예전같이 이렇게 참게 되지 않고 엄마한테 어떨 때는 좀 마음이 화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또 생각이 많으니까 사실은 좀 참는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머님,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할 때 내가 좀 속상하고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바로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나중에 말씀드리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바로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할까요? 이 질문이에요. 그럼 명쾌하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얘기다, 그 얘기가. 유쾌한 얘기다, 들었을 때. 그건 바로 얘기하세요. 어떤 거? 엄마, 갑자기 생각났는데 나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요. 문득문득. 엄마, 빨리 와봐. 급해요, 급해. 갑자기 생각났는데 엄마 나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좋은 얘기는 생각 떠오르면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근데 안 좋은 얘기, 부모님의 어떤 생활 습관을 좀 지적 내지는 변경해드리고 싶다든가 부모님이 들었을 때 유쾌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다 그러면 숨 몇 번 고르시고 한 템포 쉬셨다가 또는 며칠 지나신 후에 조금 분위기가 떠오른 상태에서 유쾌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훨씬 더 완충 효과가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두 편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주로 이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사례였고요. 첫 번째 사례에서는 할머니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해서 제가 너무 많이 배려하지 마시고 자주 가끔씩 또 찾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사례에서는 따님이 어머니와의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 소비 패턴이 다릅니다. 저 그래서 민망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서로의 소비 스타일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사랑, 또 자녀가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참 다양할 것 같아요. 서로를 잘 파악하셔서 부모님께 또 자녀에게 맞는 사랑법으로 전달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르신들과의 상담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유익한 사례들을 제가 정리해 와서 어르신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